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으로 경기도에 거주 중입니다. 최근 이혼을 해서 혼자 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참 기가 막혀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이 저보다 100만 원이 더 많다는 이유로 시댁에 더 보내겠다고 우기는 남편이었는데 제가 싫다고 했더니 한다는 말이 불만 있으면 네가 더 벌어서 주던가. 그렇게 싸움은 시작되었고 돈 좀 더 번다고 유세 떨던 남편은 몇 달 뒤 바뀐 친정엄마의 차를 보고는 미치광이처럼 발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2년 반 동안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부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신혼집이었는데 경기도라서 서울보다 집값이 좀 싸긴 했지만 둘이 모은 돈으로 얻기엔 부족했어요. 그래서 친정에서 약간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노후자금 때문에 보태주신 건 없었는데 그렇다고 불만은 없었습니다. 불만을 내비친 건 오히려 시댁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신혼부부가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 엄마, 요즘 아파트 다 그래요. 그나마 경기도라서 좀 싼 건데. 여태 우리도 25평짜리 주택에서만 잘만 살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아파트 얻을 필요 있어? 시부모님은 주택에서 오래 사셨습니다. 그것도 전세로요. 그동안 이사를 참 많이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현재 사시는 주택은 집주인이 번거로운 걸 싫어한다면서 이사 없이 꽤 오래 산 집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희는 단둘이 사는데 어차피 전세 걸 거면 더 싼 주택을 알아보라고 하셨는데 이미 계약도 마쳤고 회사 근처에 얻을 만한 주택도 없던 터라 저희는 시부모님께 잘 말씀드려서 겨우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비록 집 문제로 결혼 전부터 약간의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나니 좋았습니다. 신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은 게 남편과 아주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았거든요. 여름휴가 때는 단둘이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은 몇 번 가봤는데 결혼해서 남편과 가는 여행은 또 다르더라고요. 둘 다 버는 돈도 비슷해서인지 저희는 결혼하고 저축이며 양가 용돈이며 지출 비용에 대해서는 되도록 비슷한 수준으로 같이 썼습니다. 특히나 시댁과 친정에 들어가는 돈은 누구 하나 서운하지 않도록 더 신경 썼죠. 그런데 결혼 후 남편이 회사를 한번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긴 회사는 연봉이 전 직장보다 높다고 했으나 업무 강도가 너무 세서 남편이 좀 힘들어했습니다. 제대로 쉬는 날 없이 일하다 보니 제가 남편 기분을 맞춰줄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남편과 어디 가자 이런 약속을 하고 나서도 회사 때문에 매번 취소를 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일하느라 그런 걸 다 알아서 참고 또 참았죠. 연수야, 미안해. 다음 주 여행 못 가겠다. 또? 내가 뭐 일부러 그래. 일 때문인 거 알면서. 당장 쉬는 건 어려우니까 여행은 다음 달로 미루자. 알았지? 그러다 보니 제가 예약했다가 돈만 여러 번 날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포인트는 저와의 여행 말고는 시간을 잘만 뺀다는 거였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여행 가는 건 남편이 잘만 갔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부모님 모시고 가는 여행이니 저도 여태 군말 없이 잘 따라갔다 왔습니다. 내심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여행을 가면 아무래도 제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니 미안해서라도 저와의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을까 싶은 기대를 했거든요. 하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시댁과의 여행은 제 입장에서 어렵고 힘들었어요. 시아버님 형제분들이 늘 함께 하셨는데 모두 부부 동반이었습니다. 그중 제일 젊은 사람은 바로 저였고 그러니 답은 나와 있었죠. 여행을 가면 남편도 가만히 있는 스타일은 아니라 저와 같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여행은 보통 1박 2일로 많이 갔는데 그 기간 내내 저는 미친 듯이 일만 하고 왔습니다. 말이 여행이지. 남편과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고 밥하고 다 먹고 나면 치우고 반복이었죠. 그래도 이왕 간 여행인데 울상을 하고 있을 수도 없고 해서 늘 웃었더니 남편 놈이 한다는 말이 엄마, 연수 쟤 노는 거 좋아해서 표정 좀 봐. 아주 즐기고 있잖아. 나 때는 이런 여행 꿈도 못 꿨는데 요즘 며느리를 진짜 팔자 좋아. 그럼 시어른들 다 계신 자리에서 짜증난다고 입 내밀고 표정도 찡그리고 있어야 하나요? 시부모님이야 잘 모른다 쳐도 남편까지 저런 헛소리를 하니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 저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여행에서 돌아온 남편과 크게 싸웠습니다. 아마 결혼하고 제일 크게 싸운 거였는데 제가 화내는 모습에 남편이 놀랐는지 꼬리를 바로 내리더군요.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이틀 만에 또 시댁과 여행 가자는 말을 하길래 자기 왜 그래 대체? 그럼 이번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정할까? 자기는 우리 친정 식구랑 이렇게 여행 자주 가면 좋아? 아니 좋겠어? 글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편하진 않겠지? 내가 그래. 나 엄청 불편하다고. 남편은 시댁 식구들 여행할 때 따라가서 기분 전환하고 오는 건데 뭐가 그렇게 불편하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정말 처음으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일 때문에 바빠서 나랑 여행 약속 못 지켜 미안하면 시댁 여행에 따라 붙을 게 아니라 나랑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갈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자기도 우리 엄마 아빠랑 여행 가서 내내 웃고 좋아하더니 왜 그래? 그리고 회사 일 때문에 시간을 못 빼는 거지 자기도 알잖아. 당신이 하루도 안 빠지고 회사 일하느라 바쁜 건 나도 아는데 꼭 필요할 땐 시간 잘만 빼잖아. 시댁 여행에 빠진 적 있어? 그걸 꼬박꼬박 다 가니까 정작 나하고 어디 가야 할 땐 회사를 못 빠지는 거 아니냐고. 어디 시댁과의 여행뿐인 줄 아세요? 남편은 친구들이 많아서 저도 자주 만나서 절친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 만나면 건전하게 놀기 때문에 가끔 친구들 만난다고 하면 잔소리 없이 다녀오라고 했는데 저와 결혼하고 나서 2번이나 외박하고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 결혼 후 제가 점점 뒷전이 되어간다는 느낌에 불쾌하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앞으로 시댁 여행에 저는 빠지겠다고 했습니다.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해? 알았어. 안 그럴게. 안 그러면 되잖아. 안 그런다는 게 무슨 말이야? 지금 확실하게 말해. 부모님 여행 가신다고 하면 우리는 빠진다고 내가 얘기한다고. 그럼 되는 거지? 가고 싶으면 가. 대신 나는 안 가. 저기 없이 내가 무슨 재미로 가냐. 그만 화 풀어. 생각해보니 내가 좀 너무했네. 어? 미안해. 그러면서 남편은 화가 난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사과를 했습니다. 다시는 시댁 일로 힘들게 하지 않는다고 하니 어쩌겠어요. 한번 믿어보기로 했죠. 남편의 말대로 그날 이후 시댁 행사에는 제사나 생신 말고는 참석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역시 부부는 서로 말을 해야 아는구나 싶더라고요. 말하지 않아도 제 기분을 알아주겠지 싶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니까 남편도 알아듣고 제가 싫어하는 건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와의 잦은 연락까지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주 보고 사는 것도 아니니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머님은 통이 크신 편이라 뭔가 써보고 좋다 싶은 건 많이 사서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시고 저한테도 보내주십니다. 문제는 그런 물건들이 저희한테는 필요한 게 아닌 게 대부분이라 집에 쌓여 있어서 그게 골치였죠. 남편도 그걸 잘 알고 있었지만 어머님께 차마 얘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저희 생각해서 보내주시는 건데 괜히 싫다고 하면 어머님이 기분 나빠하실 수 있다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나섰습니다. 여보세요? 네, 어머님. 며칠 전에 내가 뭐 보냈는데 도착했지? 네,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했어요. 좀 전에 택배 도착했어요. 그거 내가 써보니까 아주 좋길래 너희도 써보라고 보냈다. 그런데 어머님, 헤어스프레이는 저나 정호 씨나 둘 다 안 써요. 아니 왜? 외출하기 전에 머리 고정하기 딱 좋은데? 따로 쓰는 것도 있고 저희 둘 다 머리에 뭐 바르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뒀다가 어머님 쓰세요. 기껏 생각해서 보내줬더니. 죄송해요. 그래도 필요한 사람이 쓰는 게 맞죠. 제가 다시 택배로 보낼게요. 그래 뭐 알았다. 네, 그럼 들어가세요. 참, 내가 깜빡할 뻔했네.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아니라 나 다음 주에 친구 딸 결혼식에 가야 하거든? 예, 그러세요? 그래서 말인데 옷은 집에 있는 거 입으면 되는데 신발이 없네? 시모는 은근히 필요한 게 있으시면 대놓고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집에 없다고 이런 식으로 늘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제 입에서 사드릴게요 라는 말이 나오길 원하셨죠. 어머님, 구두 없으세요? 내가 구두가 어디 있어? 있어도 다 낡아서 앞코도 까지고 못 신어. 그거 신고 어떻게 결혼식에 가니? 창피하게. 결국 구두 한 켤레 사시라고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 자주도 아니고 가끔 사달라고 하시는 거니 저희 사는데 큰 지장도 없고 크게 신경 쓰일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콕 집어 브랜드 옷을 사달라고 하실 때도 있었고 뭔가를 사드리면 고맙다는 말씀도 전혀 안 하셨죠. 오히려 며느리로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 점점 뭔가 요구하시는 횟수도 늘어나고 저나 남편이나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은 정해져 있는데 지출 내역을 보니 시댁에 쓴 비용이 점점 매달 많아지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결국 남편에게 얘기했고 남편 역시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직접 얘기한다고 해서 믿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시모한테 뭐 사달라는 전화는 오지 않았는데 저는 남편이 잘 얘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말한 그대로 똑같이 시댁에 전달만 한 거였습니다. 며칠 뒤 돌아오는 주말, 저희는 둘이 외출했다가 마침 시댁이 근처에 있기도 해서 잠깐 들르게 되었습니다. 점심까지 다 먹고 방문했고 저녁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잠깐만 앉아있다 올 생각이었어요. 아, 배고프다. 점심 먹었잖아. 그런데 이상하게 출출하네. 그래서 제가 먹을 걸 만들어줄 생각으로 냉장고를 열었는데 뭐하러 번거롭게 요리를 해. 그냥 둬. 나 라면 먹고 싶어. 그리고 자기 요즘 계속 야근해서 피곤하잖아. 아무래도 시댁까지 와서 남편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 모양새가 이상해서 저는 뭐라도 만들어줄 생각으로 물어봤는데 남편은 출출할 땐 라면이 최고라고 했고 거기다 제가 퀭한 눈으로 피곤해 보였는지 괜찮다며 걱정 말고 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결국 자기 손으로 라면을 끓여 먹었고 저는 작은 방에서 잠시 누워 잠을 청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발소리가 쿵쿵 들리는 게 뭐지 싶어 나가봤는데 시모가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하며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하고 걸어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부러 저 들으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만 먹어서 어떡해? 정호 너 평소에 밥은 잘 먹어? 아, 그럼요. 집에서도 라면만 끓여 먹고 그러는 건 아니지? 엄마도 참. 저희 알아서 잘 챙겨 먹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연수가 밥 잘 차려줘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라면 끓여 먹으면 더 맛있다니까요. 별식 같고. 남편의 말에 시모는 더는 잔소리하지 않으셨는데
남편이 원래 국물은 안 먹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밥이랑 국을 상에 올려도 국에 있는 건더기는 다 먹어도 국물은 많이 남았죠. 이날도 라면은 다 먹고 국물이 좀 남은 상태라 그래도 남편 혼자 끓여 먹어서 제가 치우기라도 하려고 식탁 쪽으로 갔는데 시모가 그때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나도. 제가 치울게요. 그릇 하나고 설거지 금방 해요. 그게 아니라 라면 국물 버리지 말라고. 엄마, 이거 뭐 하실게요? 버려요, 그냥. 이리 주세요. 아이 글쎄 그냥 둬. 이따 저녁에 밥 말아 먹으면 되잖아.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먹을 사람은 바로 저였거든요. 남편도 시모의 말에 기가 막혔는지 엄마, 연수가 왜 먹다 남은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먹어요? 하면서 결국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직접 설거지까지 싹 다 하고는 저더러 가자고 하길래 바로 일어났습니다. 너 거기 안 서? 네가 우리한테 돈 쓰는 거 아깝다고 그랬다며? 네? 정우한테 다 들었어. 너한테 뭐 사달라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네가 그랬다던데 돈 쓰기 싫다고? 아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네가 우리한테 돈 쓰는 게 아깝다고 하는데 난들 너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겠냐? 그래서 라면 국물에 밥 말아서 먹으라고 한 게 뭐 그렇게 서운하다고 쪼르르 쫓아나가냐 나가길? 남편이 자기만 믿으라고 해서 그냥 두었더니 중간에서 잘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한 말 그대로 시댁에 전달만 한 거였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빨개진 상태로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요. 본인도 민망하고 저한테 미안했는지 제 팔을 잡고는 가자고 하면서 나갔습니다. 이날 남편의 행동에 속이 다 시원했는데 그래도 말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죠. 집에 오는 길에 남편과 다퉜는데 미안해. 내가 말재주가 없어서 빙빙 돌려서 못하겠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리고 대놓고 딱 말해야 엄마도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그랬어. 미안하다. 그런데 역시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던가요? 시모는 달라질 기미가 전혀 안 보였습니다. 한동안 조용하더니 또다시 저한테 전화해서는 이것저것 필요한 게 있으니 주문을 해달라고 하실 때가 많았죠. 당연히 비싼 것도 아니어서 기분 좋게 주문해 드렸습니다. 따로 물건값을 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요. 네 어머님 폼 클렌징이요? 아버지랑 같이 쓸 거니까 남녀 함께 쓰는 제품으로 사봐. 네, 그럴게요.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 한 달에 시댁에 들어가는 돈이 은근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지출 내역을 계산하다가 남편한테 슬쩍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야, 이거 봐봐. 우리 지난달에 쓴 내역인데 어머님 아버님한테 들어간 비용도 은근히 많다? 왜 한숨이야? 그래서 뭐 아깝다 이거야? 그게 아니라 저번에 자기가 그랬잖아. 애 없이 둘만 사는데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그럼 그 카드값이 전부 다 우리 집에 쓴 거라고? 전부는 아닌데. 그럼 아예 말을 꺼내지 마. 처가에도 때 되면 용돈 드리는데 우리 집에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깝냐? 내가 엄마한테 대놓고 그러지 마시라고 했는데도 계속 전화하시는 걸 어쩌냐? 그래서 다 해드리고 있잖아. 대신에 자기가 카드값 얘기하니까 어디에 썼는지 말해주고 있는 거고. 사실 화낼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었고 카드값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서 어디에 쓴 건지 말해준 건데 괜히 남편이 발끈하더라고요. 그렇게 화를 낸 남편은 답답하다며 나가버렸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뒤 남편은 잘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남편도 이제 적응해서 잘 다니고 있었는데 그만뒀다고 하니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다른 회사 알아보려고. 알아보고 그만둔 것도 아니고 무작정 사표를 썼단 말이야? 나도 다 생각이 있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사표 썼겠어? 그러니까 한두 달 내가 집에 있어도 뭐라 하지 마. 이직 준비하는 거니까. 그렇게 남편은 한 달 반 정도 집에서 쉬면서 이직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대로 이직을 했는데 연봉이 더 높다면서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남편이 잘 벌면 좋은 게 아니냐고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라고 왜 안 좋겠어요? 남편은 이직 후 저보다 한 달 월급이 100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이 정도면 저희 생활도 훨씬 더 여유가 생기고 그 돈 모아서 여행 가거나 저축 비율을 더 높여도 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돈에 대해서 처음부터 없던 돈이라고 생각하라는 기막힌 말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어차피 너랑 나랑 버는 돈이 거기서 거기였잖아. 비슷했는데 뭐. 그러니까 내가 더 버는 100만 원은 내 마음대로 쓸 거야. 그러니까 넌 그 돈에 대해서 터치하지 마. 남편이 마음대로 쓰겠다는 곳은 바로 시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간 시모가 이런저런 이유로 뭘 사달라고 하거나 주문해달라고 하면서 나간 지출액이 상당하다는 걸 남편도 알고 있었고 그걸로 은근히 제 눈치를 본 모양인데 그때 딱 한 번 말한 것 외에 남편에게 그 일로 계속 잔소리하거나 구박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것도 카드값 때문이었고요. 그러니 그저 남편 혼자 의식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100만 원 더 벌게 되었으니 그 돈을 시댁에 매달 보내겠다고 하는데 그 말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월급이 비슷할 때는 별일이 없었고 오히려 남편도 조용하더니 이직하고 월급이 늘어나자 돌변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그때 남편이 저에게 한 말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야, 이게 네 돈이냐? 뭐라고? 내가 힘들게 회사에서 일하면서 번 돈이잖아. 그런데 왜 네가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하는 건데? 그렇게 불만 있으면 너도 네가 더 벌어서 처가에 갖다 주던가 하면 되겠네. 아, 그럼 나도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살면 된다는 거야? 그래. 우리가 원래 벌던 월급 그대로 냅두고 네가 뭘 해서 돈을 벌든 부수입으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 알았어. 그럼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렇게 먼저 얘기해 주니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저는 뭐 그동안 돈 쓸 곳 없어서 악착같이 아끼만 산 줄 아나 본데 저도 쓸 곳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남편과 결혼 전 약속한 게 있어서 친정에 돈 쓰고 싶어도 참았던 겁니다. 결혼했으면 남편과 꾸린 가정이 먼저였고 친정에서도 이걸 잘 아셨기에 저한테 뭐 바라는 거 하나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시댁에서 받은 거 하나 없고 친정에서 도움받아 결혼했는데도 남편은 친정에 뭔가를 해주는 건 떨떠름해했고 시댁에 해주는 건 당연시 여기던 사람이었죠. 암튼 분명히 결혼해서도 양가의 모든 똑같이 하기로 약속했는데 고작 100만 원 더 번다고 저 난리를 피우니 이런 놈에게는 똑같이 해줘야 정신 차리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뒤 저희는 명절이라 시댁에 갔는데 시모는 못 보던 명품백을 하나 가지고 나와서는 저에게 자랑하듯 보여주셨습니다. 예. 이거 어떠니? 사셨어요? 좋아 보이는데요? 그럼 샀지. 어디 길바닥에서 주웠겠어? 우리 아들이 사줬어. 매달 용돈 보내는 것도 고마운데 가방까지 사준 거 있지? 남편이 그날 큰 소리치고 난 뒤 시댁에 매달 100만 원씩 보내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가방을 산 게 아니라 남편이 돈은 돈대로 또 가방은 가방대로 따로 샀더라고요. 그때 제가 남편 얼굴을 쳐다봤더니 보너스! 누가 뭐래? 아니, 쳐다보길래 월급 건들지 않고 보너스로 산 거라고. 그래, 잘했네. 어? 정말? 잘했어.
자기가 힘들게 번 돈으로 산 건데 누가 뭐라 해? 어머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잘했다. 남편은 제가 화를 낼 줄 알았겠지만 저는 웃으면서 잘했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있다가 명절 당일 친정으로 갔는데 남편이 그날 친정 주차장에 있던 엄마 차를 보더니 미치광이처럼 발광했습니다. 생각보다 차가 덜 막힌 것 같아. 그렇지? 그래도 피곤하다. 빨리 가서 눕고 싶어. 그래. 자기 우리 집에서 고생했으니까 가서 바로 누워. 한숨 자든가. 친정은 2층 주택이었는데 따로 주차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경차가 아닌 SUV 한 대가 서 있는 걸 보고는 남편이 손님이 왔냐고 묻더군요. 못 보던 차네. 손님이 오셨나? 무슨 손님이야. 우리 말고는 없지. 그럼 이 차는 뭐야? 아, 엄마 차 바꿨어. 저는 슬쩍 미소를 짓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어서 와. 고생했다. 박서방도 얼른 손 씻고 쉬어. 과일 줄까? 예. 그런데 장모님 차 바꾸셨어요? 바꿨지. 몇 달 전에. 저 차 좀 비싸지 않나? 엄마는 10년 넘게 경차를 타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에만 있으면 병난다며 모든 일거리를 찾아 일하시는 분이라 친구분 회사에 가서 사무보조로 일하고 계셨는데요. 사실 차 바꿀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엄마는 멀쩡한 차를 왜 바꾸냐며 처음에는 제가 사드린다고 할 때 거절하셨어요. 아유, 됐어. 무슨 차야. 저 차도 잘만 굴러간다고. 필요하면 사는 거지. 고정도 안 난 차를 뭐하러 바꿔? 그래도 혹시나 오래된 차 몰고 나가서 사고라도 날 수 있으니 아빠와 제가 계속 설득했고 그래서 그나마 무난한 국산 SUV로 사드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고급 외제차로 한 대 뽑아드리고 싶었지만 그 정도 차는 사드려도 엄마가 당연히 안 타실 것 같았거든요. 장모님, 무슨 로또라도 되신 거예요? 무슨 로또야. 내가 사드렸는데? 자기가? 남편은 순간 표정이 일그러졌는데 그 자리에 친정부모님이 계셔서인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신났어요. 지난 몇 달 동안 그간 엄마 아빠께 못해드린 걸 많이 하며 지냈거든요. 아, 맞다. 아빠. 왜 제가 사드린 옷 안 입었어요? 아껴 입으려고 옷장에 넣어놨어. 뭘 아껴요. 그런 건 아끼지 말고 평소에도 막 입어야지. 아끼다 똥 된다는 거 몰라? 그래, 알았어. 이따가 저녁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입고 나갈게. 그거 백화점에서 인기 상품이라서 산 거니까 부지런히 입으세요. 내가 또 사드릴 거니까. 말만 들어도 좋네. 이날 남편은 친정에 있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예상을 했습니다. 자기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친정에 차도 바꿔드리고 백화점에서 비싼 옷도 사드렸으니 화가 난 거죠. 집에서 친정까지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늘 안 자고 집으로 바로 왔는데 이날은 이상하게 집에 가기 싫어서 친정에 자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만요. 저녁도 먹었으니까 이제 슬슬 일어날까? 자고 갈래? 우리 원래 그냥 갔잖아. 시댁 가면 기본 이틀은 항상 잤는데 이번엔 우리 집에서도 자자. 어때? 하지만 남편은 불편해하는 눈치였어요. 사실 저라고 시댁 가서 자는 게 편하겠냐고요. 불편해도 참았죠. 그런데 정작 남편에게 친정에서 자고 가자고 하니 불편한 표정이 고스란히 다 드러났습니다. 표정 보니 싫구나. 아니, 그래도 집에서 자는 게... 그럼 먼저 가. 어차피 내일 하루 더 쉬는 날인데 난 오늘 여기서 자고 내일 갈게. 남편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았고 이날 하루 친정에서 잤습니다.
연수야,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가서 박서방 챙겨. 엄마, 정호 씨가 뭐 애야? 배고프면 알아서 챙겨 먹고 다 해. 나 없어도 잘하니까 걱정 마요. 엄마가 이렇게 신경 쓴 이유는 남편이 끝까지 인상을 쓰며 갔기 때문인데 저는 친정 부모님께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친정에서 하루 잤는데 아주 꿀잠을 잤습니다. 그간 저도 많이 피로했나 보더라고요. 다음날 점심때가 될 때까지 늘어지게 잤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저를 깨우는 소리에 눈을 떴는데 연수야,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이다. 알았어. 더 자고 싶은데. 그리고 전화가 여러 번 오는 것 같은데 확인해봐. 그래? 누구지?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부재중 전화가 30통이 넘게 와 있었습니다. 누구냐고요? 바로 남편이었어요. 아마도 집에 가면 남편이 뭐라고 할지 너무 뻔히 보여서 가기는 싫었는데 그래도 갈 준비하고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 식탁 위에 컵라면이랑 배달 음식 용기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집에 가서는 지난밤에 시켜 먹은 것 같았어요. 왜 이제 와? 친정에서 오는 거 알잖아. 어떻게 된 거야? 빨리 말해. 뭘? 장모님 차! 무슨 돈으로 바꿔드렸어? 할부? 혹시 매달 자기가 돈 내는 거야? 무슨 할부야. 우리 월급 뻔한데 거기서 차 할부금까지 나가면 생활에 지장 있잖아. 그럼 뭔데? 나 몰래 꿍쳐둔 돈이라도 있었냐? 응. 꽁쳐둔 돈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자기가 모르는 돈은 많네. 뭐? 그럼 너 여태 나 몰래 생활비 빼돌려서 딴 주머니 찾던 거야? 뭐야? 사람을 무슨 도둑 취급을 해? 저는 남편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결혼 전 투자를 좀 한 게 있었는데 그걸로 돈 좀 벌어서 따로 통장에 가지고 있던 돈이라고 말이죠. 남편을 만나기 전에 투자했던 거라 굳이 남편을 만나면서 그리고 남편과 결혼해서도 따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도 그 돈으로 투자를 했고 돈을 굴리면서 엄청 늘어나게 되면서 5억 정도 돈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동안 남편과 버는 돈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했고 당장 큰 돈 쓸 일도 없고 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지냈던 건데 남편은 갑자기 그 돈으로 자기 부모님한테도 차를 사주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습니다. 뭐? 아니 내가 왜 시댁에 차를 사드려야 하는데? 너 나랑 한 약속 잊었냐? 우리 결혼하고 양가의 뭐든 똑같이 해주기로 한 거? 기억나. 그래서 나 너랑 결혼하고 친정에 용돈 드릴 때도 항상 시댁에 드린 만큼 똑같이 드렸어. 선물도 마찬가지고. 그거 알면서 그래? 자동차! 차는 뭔데 그럼? 자기도 시댁에 마음대로 선물하고 그랬잖아. 나는 그럼 안 돼? 생활비에서 쓴 것도 아닌데. 야! 내가 우리 집에 돈 쓰게 뭐 얼마나 된다고 그러냐? 차랑 비교가 돼? 차가 한두 푼이야? 그래도 생각을 해봐. 자기가 지금 그 회사 앞으로 쭉 다닐 건데 앞으로 매달 100만 원씩 시댁에 드린다고 치면 아마 그 돈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가 시댁에 마음대로 돈 드리고 명품백 사드리고 했어도 나 뭐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자기도 신경 꺼. 너 진짜 이럴 거야? 이럴 거야. 나도 내 돈 막 쓰고 살래. 아껴서 뭐해? 엄마 아빠 건강하게 살아계실 때 좋은 것도 사드리고 좋은 곳으로 여행도 가고 하면 좋잖아. 참, 다음 주에 엄마 아빠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깜빡할 뻔했네. 당연히 여행 경비 내가 다 낼 거야. 자기도 갈래? 기가 막힌다. 너 원래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그런데 좀 이상하다. 아까부터 내가 할 말을 왜 자기가 계속하는 거지? 그동안 내가 시댁에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 다 잊었어? 시모가 이것저것 사달라는 거 사드린 것 외에도 그동안 시댁에 퍼준 돈은 많았습니다. 아버님 병원비 해야 한다고 해서 돈 보내드렸고 매달 드리는 용돈에 남편이 따로 드리는 100만 원까지 참 많았죠. 그냥 시댁 생활용품은 저희가 다 책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쓸 거 사면서 한두 개 더 사서 시댁 드리면 되는 거였으니 이것도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었는데 남편은 고마운 마음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더 해주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친정에는 무슨 날이 아니면 남편이 밥 한 끼 사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시댁에는 아주 아낌없이 퍼주고 있었죠. 그런데 자기가 더 벌어서 주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데 어쩌겠어요? 그래서 저도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유치할 수 있지만 똑같이 보여줘야 자기가 뭔 잘못을 했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남편 역시 저한테 대놓고 그랬잖아요. 저더러 더 벌어서 마음대로 하라고. 그런데 남편은 본인 화에 못 이겨 결국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혼 얘기였어요. 저도 시댁에 돈 들어가는 이유로 정말 힘들고 지쳤지만 남편에게 함부로 이혼 얘기를 꺼내진 않았습니다. 짜증이 날 때마다 남편이 여자가 있어서 바람을 피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니 그저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거기다 결혼했으니 시부모님도 잘 모셔야 하는 게 당연했고 그래서 남편이 저 모르게 따로 용돈을 챙겨드릴 때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시댁 형편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홧김에 이혼 얘기를 저리 아무렇지 않게 하니 그건 용서가 안 됐습니다. 다시 말해봐. 이혼! 너 계속 이런 식이면 못 살아. 돈 가지고 치사하게 니네 집만 챙기냐? 우리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방금 그 말 후회 안 하지? 후회? 내가 왜? 후회는 네가 하겠지.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빌어. 그리고 장모님한테 사들인 차 다시 환불하거나 아니면 똑같이 우리 집에도 그 차 사들이던가. 싫은데? 그럼 뭐 이혼해야지. 별 수 있냐? 네가 정 원하면 그렇게 하자. 뭐? 남편은 일부러 세게 나가면 제가 꼬리 내리고 미안하다 사과라도 할 줄 알았겠지만 큰 오산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은 건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이혼이라는 말은 정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이 저리 쉽게 나왔다는 건 앞으로 살면서 본인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언제든 나올 수 있는 말이었기에 오히려 지금 갈라서는 게 맞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게 뭔 줄 아세요? 본인 기여도가 하나도 없는 제가 따로 모은 돈에 대해 욕심을 낸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쉽게 알겠다고 할 줄 몰랐는데. 쉽게 말한 건 내가 아니라 너지. 그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 그 돈 나한테 절반 줘야 하는데. 무슨 돈? 네가 따로 모았다는 그 돈. 뭐? 아니, 어떻게 이 돈을 욕심내? 내가 달라고 애원하지 않아도 법으로 하면 주게 되어 있어. 몰랐냐?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좀 헷갈렸습니다. 제가 결혼도 처음이고 이혼도 처음인데 재산 분할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는 지식으로는 부부가 결혼해서 같이 모은 재산은 이혼 시 나눈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정말 제가 따로 모은 돈까지 나눠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 다음날 급하게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가 들은 얘기는 남편이 저에게 한 말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남편과 만나기 전부터 모은 돈이라 이건 투교재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확실하죠? 그럼요. 이혼하셔도 이 돈은 재산 분할에 전혀 해당 안 되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혼인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은 편이라 절반으로 나누지는 않을 겁니다. 대충 이러한 답변을 듣고 왔는데 그래서인지 제 앞에서 여전히 큰 소리치며 헛소리하는 남편 놈을 보니 그저 웃음만 나왔습니다. 이혼 준비 됐냐? 됐지 그럼. 그런데 그 돈은 손댈 생각 마.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눠야지. 내가 그 돈 모아서 투자하는데 네가 뭐 보태준 거 있었어? 존재도 몰랐으면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지. 야, 그 돈은 투교재산이야. 투유재산. 내가 그걸 모를 것 같냐? 아무리 투교 재산이라고 해도 너 나랑 살면서 그 돈 그렇게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었던 건 내 덕 아니야? 뭐? 내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했잖아. 물론 네가 번 돈까지 합쳐서. 그러니 나도 네가 그 돈 굴리는데 기여하는 게 인정되는 건데 어떻게 매몰차게 신경 끄라는 말을 해? 저렇게 남편은 계속 무식한 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살면서 제가 번 돈이나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투자금을 늘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모은 돈 안에서 굴리며 돈을 벌었죠. 그런데 남편이 한다는 말은 자기와 살면서 돈을 계속 굴린 거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조용히 도장만 찍고 갈라서고 싶었는데 남편 때문에 지저분한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었어요. 해당 통장을 보면 결혼 후 따로 그 통장에 돈이 흘러들어간 내역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양가에서도 이혼 소송을 알게 되셨는데 슈머는 오히려 저한테 더 뭐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대체 뭐라고 말을 했는지 결혼하고 여자가 딴 주머니 차면 이렇게 이혼당하는 거야? 어머님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이제 이혼할 거니까 할 말 다 하겠다 이거야? 어머님 아들 몰래 딴 주머니 찬 적 없고요. 그럴 돈도 없었어요. 가져오는 돈은 뻔했는데 그 돈 모아봤자 얼마나 된다고 그러세요? 어머, 얘 말하는 거 봐라. 아무리 요즘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도 이혼녀 딱지가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서 그래? 이혼녀는 뭐 사람 아닌가요? 어머님 아들하고 평생 살면서 제 속 뒤집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꼬리표 달더라도 혼자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요. 뭐야? 그리고 어머님, 지금 저희 소송 중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저 찾아와서 막말하시면은 어머님한테도 제가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요. 그거 모르셨어요? 내가 뭘 어쨌는데? 제가 이번 일로 변호사랑 상담을 좀 많이 했는데 시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게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꼭 남편이 아니어도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한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대요. 어디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지금 조용히 가실래요? 제 말에 시모는 혀를 끌끌 차면서 돌아갔는데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함부로 했다며 매일같이 집에 들어와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소송 기간 내내 남편은 이상하게 살이 점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소송 때문에 신경 써서 그런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회사 때문이었습니다. 돈 좀 더 준다고 업무 강도가 높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동안 어떻게든 버티다가 한계에 다다른 거였죠. 거기다 소송까지 하면서 힘들어지니 남편은 얼굴이 금방 헬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제가 남편까지 어떻게 신경을 쓰나요? 저는 소송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변호사의 말대로 제가 가진 돈은 남편과 나누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사실 변호사를 찾지 않아도 조금만 찾아보면 다 아는 내용이었는데 남편은 끝까지 억지만 부리다가 집 얻을 때 서로 보탠 돈만 각자 나눠 갖고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상황에 아쉬운 쪽은 전 남편이었습니다. 이혼해서 제가 모은 돈 절반은 받을 거라 내심 기대했을 텐데 1원 하나 받지 못했고 재산 분할 역시 결혼할 때 처음 보탰던 돈만큼만 가지고 갈라섰으니 후회 막심하는 건 전 남편이었죠. 남들이 보기엔 그래도 큰 결격 사유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참고 살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데 애라도 생기면 돈도 무시 못하고 그 상황에 여전히 시댁만 챙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애 없을 때 그리고 남편의 언행이 가볍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하루빨리 이런 결정을 하게 되어 지금도 전혀 후회 없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사이가 좋든 아니든 전 시댁의 할 도리는 다 하며 살았습니다. 생필품 떨어질 때 되면 알아서 주문도 해드렸고 용돈 외에 돈 필요하다고 하시면 따로 보내드린 적도 많았고요. 아마 전 남편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얘기하지 않았으니 그동안 제가 자기 부모님께 얼마나 신경 쓰고 살았는지 말이죠. 하지만 이제 알겠죠. 그걸 이제부터는 본인이 직접 다 하고 살아야 하니까요.
예상대로 이혼 후 한 달쯤 지나서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는데 그때 본 몰골은 아직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원래 체격도 좀 크고 살집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야식까지 즐기다 보니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뱃살이 급격히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정말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뱃살도 쏙 들어가고 무엇보다 얼굴에 광대가 도드라져 보일 정도로 살이 빠진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이혼 후 저는 따로 집을 얻었는데 인테리어 공사로 잠시 친정에서 지내는 중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고는 퇴근길에 친정 근처에서 전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연수야! 연수야! 저는 모르는 사람이 제 이름을 부르며 저를 쫓아오길래 걷는 속도를 높이다 뛰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 뒤에서 제 가방을 잡길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나야, 나! 박정호? 그래, 전 남편은 제가 소리를 지르니 모자를 벗어서 얼굴을 바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얼굴살이 빠진 것도 모자라 머리숱도 많이 빠진 모습이었어요. 뭐야? 어? 아니 얼굴이 살이 좀 빠졌지? 좀 빠진 정도가 아닌데? 힘들어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네. 머리는 왜 그래?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성 탈모래. 제가 너무 놀란 표정을 지으니 그렇다고 사람을 무슨 그런 표정으로 보냐? 미안. 그런데 여긴 왜 왔어? 내가 친정에서 지내는 건 어떻게 알고? 건너 들었다.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 이날 저를 붙들고 한 말은 뻔한 얘기였습니다. 몰랐어. 뭘? 그동안 네가 우리 집에 얼마나 잘했는지. 지금 내가 직접 다 하고 살다 보니까 넌 그걸 어떻게 하고 살았나 싶더라. 그래, 이제라도 알면 됐다. 그거 말해주려고 온 거야? 연수야, 그렇게 이름 부르지 마. 우리 시간을 갖고 다시 생각해보는 게. 야, 정신 좀 차려라. 시간? 생각? 너나 실컷해. 나 이제야 내 인생 제대로 되찾은 기분인데 나더러 너랑 다시 재결합하자 뭐 이런 헛소리 하려거든. 빨리 꺼져. 아니 당장 뭐 하자는 게 아니고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럴 거면 애초에 이혼하지 않고 생각할 시간을 가졌겠지. 너한테 조금도 미련이 없으니까 기대 접고 빨리 가라. 상황이 이렇게 되니 그간 전시댁이 너무 싫었어도 할 도리하며 산 게 참 잘했다 싶더라고요. 할 거 다 하고 헤어졌더니 미련도 없고 정작 아쉬운 건 전 남편과 전 시댁이었으니까요. 참, 그리고 얼마 뒤 들리는 얘기로는 전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주말까지 나가서 일해야 했으니 돈 100만 원 더 받는다고 해도 병원비로 돈이 더 나가고 몸이 힘드니 더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아직 젊은데 지 인생 알아서 살겠지 싶어서 여기저기 전 남편에 대한 소식이 들려와도 이제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 후 돈 들어가는 시댁도 남편도 없으니 아주 홀가분하게 제 인생 제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 그간 못다한 효도도 실컷 하고 있고요. 효도라는 게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만 돈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도 모은 돈이 있어서 어디 가서 돈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고 있네요. 다음 달에는 꿈에 그리던 친정 부모님과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딸 자식 이혼해서 혼자 된 거 보시고 눈물도 보이셨지만 제가 그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고 제가 이혼 후 더 밝게 지내는 모습을 보시고는 이제는 제 인생을 응원해 주시고 계신답니다. 앞으로도 저는 씩씩하게 제 인생 잘 살아갈 겁니다. 일도 열심히 해서 돈도 모으고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나 재혼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제 인생만 생각하면 살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제 인생 응원해 주세요. 그럼 제 사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